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황 교수님. 예, 그런데 이건 진짜 확인을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DJ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이 김정일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록 찾아보십시오. 그렇군요. 김정일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군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토론에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계속 농담식으로 계속 말씀하십니까?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저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아무리 토론 석상이지만 방송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자, 예, 너무 그렇게 좀 흥분하실 가라앉히시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좀 표현은 좀 조심스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과 짐을 함께 떠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선민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다른 분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김 의원께 드리죠. 예. 5.16과 유신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인식과 입장에서 예. 저는 대체적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몇 가지 부족하고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은 5.16에 대해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권이라든가 묻는 사람들이 묻는 지인의는 정치적인 해석이 아니라 과연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과거 그런 행동을 법률적 또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역사적으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5.16은 쿠데타였습니다. 불법 쿠데타였어요. 그렇잖아요. 일단의 장교들이 무장을 해서 민주헌정을 뒤엎은 거 아닙니까? 예. 형식은 불법 쿠데타였다라는 것을 과감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쿠데타로 시작을 했지만 18년 집권 동안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그 경제 발전과 또는 한국인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 심어주고 각종 산업혁명 그리고 또 의식혁명 엄청난 업적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역사학자들이 위로부터의 혁명 5개 중에 하나로 꼽는 거 아닙니까? 메이지 유신,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페루, 이집트 나세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꼽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는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기는 불법적인 쿠데타였지만 5.16은 18년 후에 죽을 때는 혁명이었다. 형식은 쿠데타였지만 내용은 혁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잖아요. 그게 역사적 평가로. 제가 최근에 자료를 뒤져보니까 지난 1월 31일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직무 수행을 가장 잘한 대통령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 46%로 1등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2%로 2등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16%로 3등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블입니다. 더블. 배 이상이에요. 이러면 많은 유권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박근혜 후보라면 그 불법 쿠데타였다. 하지만 불가피한 쿠데타였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혁명이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일 잘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이렇게 재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요. 게 아니라요. 전 놀라운 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그것도 또 틀린 거예요. 그 말씀도 또 틀렸어요. 잠깐만요. 제가 나쁘게 얘기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쿠데타니까 쿠데타라고 얘기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대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언제 아버지를 나쁘게 얘기하고 계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해석을 틀리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 좀. 쿠데타와 혁명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황 교수님, 잠시만요. 제가 아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할게요. 김진영이 말씀하신 거는 잠깐만요. 네 분 다 잠시만요.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박사님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성공하면 쿠데타고 황 교수님, 이런 겁니까?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김 의원의 말씀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극복해야 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5.16과 관련해서는
쿠데타로 태어나서 혁명으로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딸로 하여금 나쁜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나가신 것 같습니다. 진행자의 판단으로 봤을 때도요. 그래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듣겠는데 먼저 이 소장님 의견을 듣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지적이세요. 그게 사실은 처음에 이 논쟁할 때 박근혜 후보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예. 거였을 때 현재 박근혜 후보가 미래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구테타였냐 혁명이냐 구구의 혁명이냐 그거를 언급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 박근혜 후보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또는 극복한 과제하고 별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김진 의원께서 처음에는 혁명이었는데 처음에는 구테타였는데 나중에는 혁명이었다. 이거는 너는 처음에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훌륭하게 됐구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이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그것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의원이 또는 후보가 극복해야 할 과제의 입장은 당신이 누구 딸이냐 또는 당신의 부모들이 무엇을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박근혜 후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5.16의 성격에 대해서 박근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 부분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화가 나고 왜 지금 우리 미래의 대통령은 과거에 대한 인식 가지고 특히 자기 부모에 대해서 마치 부관 참시시키는 그런 식의 요청을 할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렇다면 입장입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은 그런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박근혜 후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현재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 구체적으로 황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이미 이 지난 총선에서 사용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기존의 정치권에서 우리가 보통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이럴 것이다라는 데 있어 나름대로 과감한 변신, 특히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어떤 보통 우리가 한나라당이나 이야기할 때 과거에 수구 꼴통 정당이다 또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당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거를 시도해보려고 하는구나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총선 끝나고 나자 새누리당 이름 바꾸고 나서 도로 한나라당의 입장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심지어는 변신했다고 주장을 하는 그 사이에서도 이 공천 비리 이런 사건들이 나왔을 때 나몰라야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는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라기보다는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의 유산으로 계속 당신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이 모습을 가장 뚜렷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의원은 이제는 후보가 됐으면 적어도 얼마나 새누리당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당신은 별로 소통에 어려움이 없다고 그러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인의 장막에 쌓여 있는 거 아닌가 진짜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들을 진짜 느끼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도 여전히 과거의 정치인이구나. 우리가 저분을 앞으로 모시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16 중요한 문제에 관한 의견은 제 개인 생각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학자들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집트의 나세르, 터키의 케말 파샤, 제 말씀입니다. 터키의 케말 파샤, 페루의 벨라스코, 한국의 박정희, 5 쿠데타, 전부 다 쿠데타지만 위로부터의 혁명이었다. 성공한 혁명 과업이었기 때문에 이거 많은 세계 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과거를 철저히 규명을 하고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과거사에 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너무 그것도 저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가치 있는 과거사 논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장준하 선생의 두개골 문제. 이런 것들 말이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2차례 걸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거의 다 진상이 밝혀진 문제고 그리고 등산 같이 했던 그리고 추락하는 것을 목격했던 장준하 선생의 측근 지금 나이가 77살 김용환 씨
수차례 언론 인터뷰와 의문사 진상규명회에서 증언을 통해서 거의 다 진상이 드러났어요. 추락한 사람을 인공호흡시켜서 살리려고 했다. 예. 그 사람이 중앙정보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다 드러났고, 그거를 또 그 두개골 그 함몰된 구멍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미 진상규명이 거의 다 된 사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과거사 논쟁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걸 뭐 본격적으로 얘기할 건 아닌데, 제가 한두 가지만 꼭 짚어드리고 지금 저희 싶은데요. 이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결론은요, 뭘로 죽었는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용환 씨요, 중정 직원이 사설정보원이었다고 다 증언한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클리어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혹이 있으면 파헤쳐야 되는 무슨 것이고. 사설정보원이라는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팩트를. 아니, 김용환 씨가 장준하 씨의 오랜 측근인데 무슨 사설정보원입니까? 그거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 자료로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무슨 자료로 남아있어요? 그 사람이 왜 사설정보원입니까? 이건 굉장히 이런 식의 의혹을 부풀리는 거는 제가 부풀리는 게 아니고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그러면 그거는 정권이 그 사람을 사주해서 장준하 선생을 죽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진짜 잘못된 거라 이거죠. 이미 아니, 그 사람이 다 그것이요. 살리려고 했던 것이고 해서 다 드러난 거를. 그것이 잘못됐는지 틀렸는지는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국가가 나서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못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벌써 두 번이나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철저하게. 금시를 안 그래서 했어요. 뭘요? 금시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사채 부검을 당시에 반대한 안 사람이 했어요. 유족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안 했는데요. 장준하 자, 선생, 끝까지 하고요. 그 문제는 여기서 정리를 좀 짓죠. 네. 아니, 근데 예. 너무 이렇게 단정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보가 극복해야 될 점이라는 데는 황 교수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분의 성격에 대해서 네. 저 사람을 내가 싫어하니까 저 사람의 성격에 아주 나쁘게 해석하는 단순한 현상이지 박근혜 후보가 극복할 과제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시겠지만 박근혜 후보가 성격이 바뀌질 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연세가 몇인데 김진 의원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말이죠. 저는 도리무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역시 예, 교수님. 지금 우리가 민주당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건 아니었죠, 그죠, 분명히. 예, 지금 뭐 같이 말씀하셔도 뭐 어떻게 딱 그 주제만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결론을 조금 내는 입장에서 네. 이 박근혜 후보의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실은 두 분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박근혜 후보께서 당내 비상위원장 되시고 나서 정치 개혁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당 안에서 이루어진 정치 개혁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개혁이었고 구체적으로 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 부패나 비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었냐 하면 놀랍게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었지 실제로는 거의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없었다는 부분을 김진희 의원께서 너무나 잘 지적하셨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박근혜 후보의 기본적인 특성은 원칙과 소신을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원칙과 소신은 아주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이 되면 당신의 뜻에 따르면 원칙이고 당신의 고집을 지킬 수 있으면 소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달라지면 원칙과 소신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이 특성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저분이 과연 지금 기존의 정치 질서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기대를 가질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후보의 어떤 외연적인 확장성에서의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과거의 유산을 그냥 고스란히 잡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다는 문 거예요. 교수님이 뭐 그랬으면 박근혜 후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마 그렇게 보고 싶은 면을 보시는 것 같은데 사람은 변하죠. 특히 대통령이 잘 변하기 되고 힘듭니다. 변하기 힘들다는 그렇습니까? 것은 뭐 개인의 경우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변해야만 한다는 절박성이 있으면 변하죠. 대세론의 함정이라는 것이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이 민주당 경선을 완전히 재미없게 만들었지만 박근혜 후보한테는 굉장히 약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충격을 줬고 그다음에 현상 유지로 갔을 때는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자각을 잠시만요. 박근혜 후보께서 안철수 원장의 등장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물어봤을 때 그분은 아직 정치에 참여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고에 가치 없다는 짓이 무시했다는 것이 뭘 보고 국민적인 그러시는 인식인데. 모르는데 후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엎치락뒤치락하면 충격을 안 받을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오신지 모르겠지만 받으셨군요. 당연히 받겠죠. 그렇게 시니컬하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안철수 충격이 왔겠죠. 왜냐하면 부동의 1위를 달리다가 어쨌든 어떤 조사에서는 지고 있는 상황이고 안철수 검증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표가 빠질 기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대로 갔을 때 현상 유지로 갔을 때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있겠죠. 이것이 박근혜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겠죠. 변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황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박근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는 마치 무슨 단정을 하듯이 단정을 이야기를 할 수 지어놓고 있느냐.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안 되는 지적이었습니다. 것이고 제가 단정을 잠시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유명한 얘기했듯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렇죠. 정치는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속에서 정력을 가진 지도자는 살아남을 것이고 정력이 떨어진 지도자는 퇴행하겠죠. 훌륭하신 지적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어는 주관적인 말씀이지. 지금 황 교수님 말씀의 핵심의 요지는 안 변할 거라는 것보다 제가 주의 깊게 들었던 대목은 뭐냐면 본인의 뜻에 맞으면 원칙과 소신이고 안 맞으면 아니다 이렇게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황 교수님. 예, 그런데 이건 진짜 확인을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DJ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이 김정일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록 찾아보십시오. 그렇군요. 김정일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군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토론에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계속 농담식으로 계속 말씀하십니까?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저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그분이 그분이 돌아가시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아무리 토론 석상이지만 방송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예, 너무 흥분을 그렇게 좀 흥분하실 가라앉히시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좀 표현은 좀 조심스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과 짐을 함께 떠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선민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다른 분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 불법 쿠데타였다. 하지만 불가피한 쿠데타였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혁명이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일 잘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이렇게 재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전 놀라운 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그것도 또 틀린 거예요. 그 말씀 좀 또 틀렸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나쁘게 얘기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네. 쿠데타니까 쿠데타라고 얘기하라고 말한 겁니다. 네. 그대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라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언제 지금 황 교수님께서, 아버지를 나쁘게 얘기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황 교수께서 또 해석을 틀리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 잘못된 해석으로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 좀. 쿠데타와 혁명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황 교수님, 잠시만요. 잠깐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할게요. 김진영이 말씀하신 거는 잠깐만요. 네 분 다 잠시만요. 예.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박사님,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성공하면 쿠데타고 황 혁명이고 교수님, 이런 겁니까?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김 의원의 말씀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극복해야 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5.16과 관련해서는 쿠데타로 태어나서 혁명으로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딸로 하여금 나쁜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나가신 것 같습니다. 진행자의 판단으로 봤을 때도요. 그래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듣겠는데 먼저 이 소장님 의견을 듣고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지적이세요. 그게 사실은 처음에 이 논쟁할 때 박근혜 후보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거 했을 때 현재 박근혜 후보가 미래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였냐 혁명이냐 9.9의 혁명이냐 그거를 언급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 박근혜 후보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또는 극복한 과제하고 별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김진 의원께서 처음에는 혁명이었는데 처음에는 쿠데타였는데 나중에는 혁명이었다. 이거는 너는 처음에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또는 한국인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 심어주고 각종 산업혁명 그리고 또 의식혁명
엄청난 업적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역사학자들이 위로부터의 혁명 5개 중에 하나로 꼽는 거 아닙니까? 메이지 유신,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페루, 이집트 나세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꼽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는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기는 불법적인 쿠데타였지만 5.16은 18년 후에 죽을 때는 혁명이었다. 형식은 쿠데타였지만 내용은 혁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잖아요. 그게 역사적 평가로. 제가 최근에 자료를 뒤져보니까 지난 1월 31일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직무 수행을 가장 잘한 대통령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 46%로 1등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2%로 2등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16%로 3등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블입니다. 더블. 배 이상이에요. 뭐 이러면 많은 유권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박근혜 후보라면 김 의원께 드리죠. 예. 5.16과 유신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인식과 입장에서 예. 저는 뭐 대체적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몇 가지 부족하고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은 5.16에 대해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권이라든가 묻는 사람들이 묻는 지인의는 정치적인 해석이 아니라 과연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과거 그런 행동을 법률적 또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역사적으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5.16은 쿠데타였습니다. 불법 쿠데타였어요. 그렇잖아요. 일단의 장교들이 무장을 해서 민주헌정을 뒤엎은 거 아닙니까? 예. 형식은 불법 쿠데타였다라는 것을 과감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쿠데타로 시작을 했지만 18년 집권 동안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그 경제발전과